주식 왕초보 투자 클리닉 여섯 번째 투자 원칙. 투자 원칙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을 읽고 그걸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분명히 책에는 손절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절대적인 원칙, 손절하기. 근데 손이 잘 안 나가요. 막상 손해를 보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투자 원칙을 지킬 때, 아니면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가져가야 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가져가고 있는 전략의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주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거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음, 한 종목이 다 몰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장점은 올라가면 대박이죠. 단점은요? 하락하면은 쪽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홀드 전략을 쓰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면서도 주식 수익률이 좋으신 분들. 자, 열 종목 찍어가지고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아무리 인사이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맞춘 종목보다는 틀린 종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창업, 그 다음에 성장, 성숙기를 지나서 1년 뒤든 10년 뒤든 100년 뒤든 언젠가는 망하죠.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들었던 것들이 10년 뒤에 한번 가보세요. 과연 몇 개나 남아있는지. 장난컨대 3개, 4개 정도 10대 그룹 안에 다 뒤로 밀리거나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부분 자체가 우량주에 그 부분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투자한다. 이게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투자의 기본이겠죠? 뭐 원칙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전략으로 우량주이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착할 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자, 100종목 중에 99종목 성공했다? 대박이겠죠? 근데 99종목 성공하고 한 종목 틀렸는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종목이 망했다면은 수익 금액은 물론이고 원금까지 다 날라가는 거겠죠. 자, 바이 홀드앤 전략, 그리고 한 종목의 모든 부분을 몰빵, 소위 몰빵을 할 때 장점과 단점. 자, 그러면 이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럼 종목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아무리 인사이트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계속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 수가 많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10종목 내외, 10종목 내외가 돼요. 제가 봤을 때 5종목, 뭐 7종목 이하, 7종목, 6종목 그 밑으로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10%, 15%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대여섯 종목 틀리더라도 두세 종목이 몇 배의 수익률을 구가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는 수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하고 맞는 전략들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느긋한 성향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주식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세에 좀 많이 연연도 되기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나름대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 전략하고 좀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전략 같은 경우도 그 고수를 내가 따라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모니터를 같이 보고 있어도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에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배팅 사이즈라든지 투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또 매도할 때도 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똑같게 모든 시간에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수량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수익이 나는 전략인지 아니면 손실이 나는 전략인지 먹을 때는 찔끔찔끔 손실 날 때는 거의 반토막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인지 어찌됐든 그런 부분 잘 알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손실폭을 많이 내가 매매한 습성 자체가 손실폭이 큰 부분을 가져간다면 그 손실폭 자체를 줄이는 부분에 힘을 쓰시고요. 물론 손절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도저히 못 견뎌서 반토막 나가지고 딴 종목 교체를 한다. 그렇다라면 한 20%에서 손절을 하든 30%에서 손절을 하든 그 폭 자체를 줄이는 나름대로 마인드. 그걸 한번 길러보시고요. 아니면 종목 수 자체를 난 한 종목에 무조건 몰빵을 해야 돼. 그런 습성을 조금 버리시고 물론 계란을 한 부분이 담더라도 계란판 자체가 작살이라면 다 깨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누어서 인사이트를 발휘를 하면서 나누어서 담는다면 물론 하락장이면 대부분 빠지지만은 하락장에서도 가는 종목이 나름대로 찾기는 어렵지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를 길게 했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 탄력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류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라기보다도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AI,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살아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4차 산업하고 또 연관을 지어가지고, 어,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나눠가지고 좀 담아본다라면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가는 게 좀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